자,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을 불차하는 것은 여러분들 국가재정법에 대한 지방재정법이 따로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왔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지방교부세법이 따로 있어요.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이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 설명을 수업을 차는 거예요. 1번 지방교부세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교부세로 들어가는 거죠.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총액 일부 등이 포함된다. 이 담배 소비세는 소방안전교부세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는 합해서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재원은 이거예요. 내국세 총액의 19.24% 플러스 담배 소비세 20% 플러스 종부세 전액. 이게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겁니다. 2번 보통교부세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3번 지방교부세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교통안전교부세가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예요. 오케이? 소방안전교부세야. 4번 지방행정이나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각각. 그래서 60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그 다음에 61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에 관한 설명서를 찾는 거. 1번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으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당연하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재정의 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자꾸 의존하게 되니까. 2번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는 재원에 관한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용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재원의 운영에 있어 재량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보세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요. 교부금은 반드시 기관이 임사무에, 보조금은 단체 임사무에 이렇게 용도를 딱 정해놓잖아요. 자,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 재량권이 인정이 된다. 3번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자주재원에 속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같은 거. 응? 자, 의존재원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국고보조금하고 방금 언급했던 지방교부세 두 가지가 의존재원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4번 현행법상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단체임 사무는 같이 부담하죠. 기관임 사무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지만 단체임 사무는 같이 부담하게 된다. 오케이? 자, 61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62번.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예요. 국고보조금. 1번.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과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종부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추가해야 돼? 담배 소비세도 추가해야겠지? 담배 소비세도. 2번. 사업별 보조율은 50%로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내국세 총액 일정 비율, 종부세, 그 다음에 담배 소비세 이 세 가지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건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2번 사업별 보조율은 50%로 사업비의 절반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조율은요. 사업별로 다릅니다. 20%에서 100%까지 보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보조율이. 3번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국고보조금은. 맞잖아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4번 중앙관세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금액을 조정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한다. 지방교부세 교부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지방교부세 교부 주체는. 오케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요.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연관이 돼요. 이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연관이 되냐면 이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산에서 이 국고보조가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부의 주체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행안부 장관, 국고부조금은 기획재정부 장관. 오케이? 구분해 주세요. 그럼 62번에서 옳은 것은 몇 번? 3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잘못 표현된 것들이에요. 63번.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가운데 하나인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아까 조정교부금 가운데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런다면 기억. 특별시 광역시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이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되겠지? 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해서 부족한 재원을 보존할 목적으로 내국세 적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가 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보통교부세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왜냐하면 부족한 재원을 보존할 목적으로 내국세 적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에 교부한다. 그 말이야. 내국세의 19.24%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97% 교부를 합니다. 디귿.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해서 경비 일부의 용도를 지정해 부담하는 건 뭘까? 국고보조금이에요. 좀 전에 앞에서 문제 풀었던 것처럼. 국고보조금에 관한 겁니다. 1.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의 수입 중에 일정액을 확보해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한다. 자치구 조정 교부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조정 교부금 제도는 기역에 해당하는 시군 조정 교부금하고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하는 자치구 조정 교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자, 63번에서는 2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기역 리을. 65번. 지방 재정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 수입에서 자주재원의 핵심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지방세는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세외 수입은 지방세 외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에 해당한다.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이요. 2번.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부조금은 조정교부금, 지방채로 구성이 되고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거나 부족한 재원을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지방채는 의존재원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지방재정의 세입 부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가 자주재원이 있죠. 자주재원의 대표적인 게 뭐야? 지방세하고 방금 얘기했던 세외 수입 두 가지예요.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그리고 세 번째가 지방채거든요. 그래서 자주재원, 의존재원 구분해서 지방세예요, 따로. 응? 세입 부분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의존재원이 아니야. 아셨어?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부조금,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체가 다르죠.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부조금은 중앙정부에 주는 거고 이 조정교부금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것이죠. 3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수입의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주재원에 비해서 의존재원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주적인 그런 재정운영권이 침해를 받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존재원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4번.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규모 가운데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산식에 있어 분모와 분자에 모두 자주재원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자주재원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그 263쪽에 제일 위에 그 재정자립도 식이 거기 나와 있죠? 그거 보면 세입총액분에 지방세 수입 플러스 세외 수입 곱하기 100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세입총액은 뭐뭐로 이루어져요? 세입총액은 자주재원 플러스 의존재원이에요. 아셨어요? 세입총액은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 합한 거잖아. 거기다가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은 뭐야?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은 자주재원이잖아.
그러니까 전부 분모, 분자에 다 자주재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세입총액은 자주재원 플러스 의존재원, 그리고 지방세하고 세율수입은 자주재원이니까. 그래서 65번 문제 다시 한번 보면 4번에서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 가운데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산식에 있어 분모, 분자에 모두 자주재원이 존재하므로 재정 자립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의존재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 말이야. 어?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정 자립도는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왕창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은 훨 나아졌죠. 그렇지만 재정의 자립도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하락한다. 응? 자, 65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지방채는 의존재원에 포함이 안 된다. 자, 67번.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2번.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증액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간다? 방금 얘기했던 거잖아. 지방교부세가 증액되면 세입총액은 늘어나죠? 분모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자립도는 재정 규모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정자립도가 30%, 50%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주도하고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같다고 합시다. 그럼 재정규모가 같아요? 아니죠. 그리고 이 재정자립도는 세입 측면만 고려한 거야. 세출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어? 자, 67번에 3번 보세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존재원이 줄어들었어요. 의존재원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죠. 의존재원이 줄어들게 되니까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인 자치단체 재정 여건은 더 열악해진 거죠. 의존재원이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왜 우리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자,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인 자주재원 플러스 의존재원분의 자주재원 곱하기 10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줄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자치단체 재정이 축소된 거죠. 그렇지만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재정 여건이 축소돼 버렸는데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재정 규모가 줄어버렸잖아요. 의존재원이 줄어버리니까. 3번은 그 얘기야. 그러니까 OX 맞는 거죠.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지방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이 반드시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야. 4번. 국세와 지방세 이전은 재정 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주재원 비중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 67번에서 2번이 틀렸죠? 자, 69번. 우리나라 지방 재정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가? 1번. 자치단체 세입재원은 크게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2번. 지방세, 목적세 가운데는 대표적인 게 뭐뭐 있다고 그래서 두 개만 있다고 그랬지?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 시설세 이 두 개만 목적세잖아요. 그죠? 3번.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이 됩니다. 이 지방교부세 종류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그죠? 네 번째,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에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재정 자립도 여건이 훨 나아지겠죠. 근데 이 수도권 외의 지역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재정 여건이 훨 나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수도권 지역하고 격차가 벌어집니다. 69번에서는 2번이 틀렸다. 69번에서는.
자, 70번. 지방채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뭐야?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잖아.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수도권 쓰레기 매립조합,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에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아셨어요? 지방채 발행할 수 있잖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2번, 이미 지방자치단체 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야. 2번, 이미 발행한 지방채 차원을 위해서, 이미 발행한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기존의 지방채를 차원하는 거니까. 3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3번이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주도는요, 특별법으로 따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면 외채 발행이나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에요. 여러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어디예요? 행정안전부예요. 아셨어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외채 발행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돼요. 오케이? 자, 70번은 3번이 맞고 1번, 2번, 4번 틀렸네요. 자, 71번. 다음 각종 지역사업을 나열했는데 이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한 지방공기업의 대상사업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골라라. 수도사업,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수자원 공사같이 이것도 지방공기업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니은 주민복지. 여러분들 주민복지에 관한 것은요,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보면 복지과가 따로 있잖아요. 이건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이지 공기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업용 수도 사업, 공업용 수도. 그 다음에 공업묘지, 이것은 공기업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공업묘지 같은 건 이건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들이. 그 다음에 주택사업, 그 다음에 토지개발사업. 여러분들 우리가 LH공사 들어봤죠? 토지주택개발공사.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야. 근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어요. 서울에는 SH공사가 있어요. LH공사에 준하는. 그래서 이와 같이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 같은 거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 지방공기업이지만 국가공기업에 준하는 그런 사업들이 비슷하게 전개될 거 아닌가. 그렇게 연계시키면 되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LH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도 하고 토지개발사업도 한단 말이야. 그렇듯이 지방공기업에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복지에 관한 것이나 공업묘지 같은 것은 지방공기업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72번. 그 71번의 끝에 박스로 지방공기업의 적용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을 거의 쭉 정리해놨어요. 자, 72번. 정부 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IGR 이론에 관한 거죠. 정부 간 관계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관계,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관계, 이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부 간 관계야. 기어 로즈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한다고 표현한다. 니은 로즈는 지방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앙정부는 정부 자원과 조직 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중앙정부는 법적 자원이나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방정부는 정보 자원이나 조직 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것. 라이트는 정보와 관계 모형을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 세 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 내용이나 중앙지방 간의 재정관계,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포괄형은 이런 모습이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포괄형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분리권위형이에요. 그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첩형이라고 나와있지? 중첩권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상호 의존관계를 이루어지는 건 뭐야? 이 중첩권형이죠. 응? 상호 의존관계로 이루어지는 게. 릴. 라이트의 모형 가운데서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 데에 비해서 분리형에서는 계층적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표현됐어요. 보세요. 포괄형은 계층제적 관계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렇잖아. 분리형은 어때요? 분리형은 이게 분리형이잖아요. 분리형과 같은 경우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이다. 응? 72번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자, 74번 볼까요?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번.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재의 부당에서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이 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걸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냐면 이를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것은요. 법을 위반한 사항에 한해서만.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에 한해서만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오케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한해서만. 3번.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령 규정에 따라서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유임사무나 시도유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4번.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위법사항에 한한다. 오케이? 감사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2번 내용도 이런 식으로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법사항에 한한다. 이 표현을 집어넣어야 돼요. 아셨어요? 취소 정지할 경우에는 위법사항에 한한다. 이 표현을. 이 표현이 없다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와 같이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법사항에 한한다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4번에서는 2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2번이. 75번. 지방자치단체 장인 서울시장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직무이행명령은요. 지방의회가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할 수는 없어요. 직무이행명령은 누가 발동합니까? 주무부 장관이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합니다. 오케이? 자, 기관이임 사무 처리하러 교부금을 줬죠. 근데 교부금만 받아 써버리고 사무 처리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직무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직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명해요. 그래서 3월 말까지 직무를 이행하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까지도 직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대신 집행할 수 있어요. 주무부 장관이. 오케이? 자, 1번. 서울시장이 국가유임사무의 관리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무부 장관은 서울시장이 국가유임사무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서울시장은 주무부 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어요. 그 이행명령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아니라 15일입니다. 2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 응?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행정법원이 아닙니다. 대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15일 이내. 4번. 위 3의 경우 서울시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75번은 3번이 잘못했어요. 이 숫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행정법원이 아닌 대법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와서 77번 보시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의 기술로서 틀린 거. 1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이나 해산을 명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치할 때도 설립할 때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래서 충청북도 안에서 시, 군 간의 조합을 만들 때는 충북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해요. 도지사. 그렇지만 도의 경계를 넘어서서 아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렇게 자치단체들끼리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설립이나 해산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을 달라서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조정을 할 수 없다는데 우측의 그 해설을 보세요.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신청 없이도 조정할 수 있다.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런 경우는 신청 없이도 조정할 수 있다.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관의 의견이 달리할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조정한다. 이거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4번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방안으로서 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사무의 위탁, 행정협의회 구성 등이 있다. 각각. 자, 77번에서는 2번이 들었어요. 80번.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거. 2번.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서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 실제 이제 생활권하고 행정권을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규모 경제는. 3번. 규모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 광역행정은 규모 경제잖아요. 그죠? 4번.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자, 전에는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따로따로 행정서비스가 제공됐죠. 그래서 청주시에서 제공하는 것과 청원군에 제공하는 게 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통폐합됐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은 그 지역의 청주시하고 청원군까지 이 지역 전체에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각각. 자,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광역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가 하는 행정 서비스는 광역행정인 거예요. 기존의 청원군 지역까지 다 청주시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자, 80번에서는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광역행정의 필요성 한번 보세요. 해설. 규모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특히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경제권이 확대되니까 규모 경제가 더욱더 요구되겠지. 그 다음에 지역 이기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규모 경제가 바탕이 됨으로써 이 광역행정을. 예전에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있을 때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거 만들 때마다 지역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났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통폐합됐으니까 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거나 이런 거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계는 이 광역행정은 지역 공동체의식이 감소될 수 있고 지역의 특성이 무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광역적 차원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자, 3번이 광역행정의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81번. 자, 광역행정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광역행정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이다. 2번. 사회 경제 권역의 확대는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번. 공동 처리 방식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서 광역행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공동 처리 방식은. 4번 연합 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한 단일의 정부를 설립해서 광역행정 사무를 처리한다는데, 연합 방식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연합 방식은요, 밑에 해설 한번 보세요. 연합은 둘 이상의 지방정부가 각자 독립적인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역도시권에 새로운 정부 연합체를 설치한 것이 바로 도시권 연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치단체를 그대로 두고 바로 이렇게 연합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예요. 오케이? 연합 방식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세요. 평택항에 보면 LNG 저장소가 있어요. 평택항에. 여기 LNG 저장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LNG 소비하는 것이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이죠? 수도권에 서울, 각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LNG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연합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건설해요. 그래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 LNG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이걸 위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연합을 한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는 연합 방식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4번이 틀렸죠? 자, 83번 보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적합치 않은 거. 1번 사무위탁은 사무처리 비용의 절감, 공동사무처리에 따른 규모 경제 등의 장점이 있지만 위탁 처리 비용의 산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두 번째,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그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번, 행정협의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협의회는 협의기구죠. 그래서 강제력이 없는 것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결정사항을 자치단체는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는. 그렇지만 사무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뭐 구속이랄지 제재를 가한다. 이런 규정은 또 일체 없습니다. 단지 이런 표현만 하고 있어요.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이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는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4번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력해야 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84번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주지방병무청, 조달청, 고용복지센터, 세무서 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죠. 법인격이 있다 없다? 법인격 없어요. 여기는. 응? 법인격이 없습니다. 269쪽에 87번에 해설 나와 있죠. 자, 장점을 보세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광역행정이 용이합니다. 통일적인 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해요. 저번 주인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열렸어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각 지방 국세청장, 세무서장 다 집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세청장이 하는 말이 2020년도에 탈세를 막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라. 그러면 모든 그 세무관서들은 이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겠죠. 바로 이와 같이 통일적인 행정 업무 수행에 유용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접구역과 협동관계 수립이 유용하다. 또 광역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냐면 자치단체 종합행정은 저해합니다. 왜냐? 여기 청주시가 있죠? 청주시가 주체가 돼서 행정을 이룬다면 이게 종합행정이잖아. 근데 청주지방병무청, 청주지방조달청, 청주지방세무서 이런 경우는 각각 여기는 국세청, 여기는 병무청, 여기는 조달청에서 지시한 것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니까 청주시의 종합행정을 저해하죠.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종합행정을 저해한다. 또 하나,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성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성 저해됩니다. 오케이? 얘네들은 그럼 어디에 책임을 지는 거야?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주지방 병무청은 병무청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청주지방 세무서는 국세청에 책임을 지는 거고. 왜? 그 하부기관들이니까. 그래서 종합행정, 주민에 대한 책임성 이런 건 결여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84번 보겠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국가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중요시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틀려요. 이건 국가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세업무 통일적으로 처리하게끔 한단 말이야. 1번은 굉장히 그럴듯한 표현이죠. 혼동하지 마세요. 2번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합니까?
이건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3번 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 배분이 이루어져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데 자치단체와 역할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하는 것과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4번 지역별 책임행정이 강화돼요?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여기서 책임행정은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인 거거든요. 전혀 관계없어요. 5번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맞죠?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요. 여기는. 네? 자, 84번은 5번입니다. 87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관할 지역의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잖아. 주민 참여가 곤란하다고. 2번 출입국 관리나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3번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4번 국가 사무 집행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설치한 일선 행정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인격도 없어요. 오케이? 이들은 자치권이 없죠. 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했잖아. 지방에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일체 그 자치권이 없습니다. 법인격도 없고. 그래서 국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설치한 일선 지방행정기관이에요. 아셨어요? 일선에 지방에다 설치한 기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이죠. 자, 87번에서는 1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말 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진도 마무리 하느라고. 여러분도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그 단원 문제풀이는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